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채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아마 이야기를 듣고 보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채씨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알부자입니다. 자, 이 알부자가 자식들 보는 앞에서는 절대 지갑을 여는 적이 없어요. 근데 짠돌이로 소문나고요, 아주 고집도 세신 분이죠. 자, 유독 이분이 말을 잘 들으신 분, 큰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자, 큰며느리가 이 집의 이제 기둥인 거죠. 제일 우리 시아버지하고 맞는 사람. 자, 그런데 이 큰며느리가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큰며느리 앞으로 좀 뭘 좀 해줘야 되겠다. 6천만 원짜리 땅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아들하고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이전해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다고 며느리한테만 또 줄 수 없고 그래서 아들 절반, 며느리 절반 이렇게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공짜로 준다, 재산을 공짜로 준다는 것을 세법에서는 증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증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증여를 줄 때의 세금 문제와 얼마까지 무상으로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중자라고 그럽니다. 자, 관계, 그리고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금액, 증여 공제라고 합니다. 자, 수중자가 직계 존비속이에요. 어떤 의미죠? 쉽게 얘기하면 아들, 딸 이런 게 직계 존비속이고, 반대로 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도 직계 존속입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오고 갈 수 있는 금액, 무상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금액은 성년은 3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는 1,500만 원까지 공짜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천만 원이 한 건마다 3천만 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년 통 틀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10년간 세금 하나도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얼마요? 3천만 원. 성년일 기준에서. 자, 근데 여기를 보셔야 돼요. 기타 친족이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있죠? 며느리, 사위. 며느리도 같은 자식이다. 사위도 같은 우리 자식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법은 어때요? 완전히 남입니다. 남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죠? 기타 친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얼마까지만 공짜로 줄 수 있어요? 10년간 500만 원밖에 공짜로 못 줍니다. 10년간 500만 원. 자, 우리 최 씨 한번 생각을 해보죠. 최 씨는 어떤 생각을 했냐? 며느리도 내 딸이요. 아들도 내 아들이다. 그래서 각자 3천만 원씩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6천만 원치를 반반씩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증여를 한 겁니다. 물론 며느리도 크게 세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이 50% 가져가고 며느리가 50% 가져갑니다. 6천만 원짜리를 반반씩 나눴기 때문에 그렇죠? 자, 3천만 원, 3천만 원 받게 되면 아들은 10년간 얼마를 공제할 수 있다고요? 3천만 원. 자, 그러면 3천만 원짜리를 받아서 3천만 원 공제를 하면 이 사람은 세금 낼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거죠. 세금 낼 게 없어요. 자, 며느리 보죠. 며느리는 세법상 자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타 친족으로 해서 500만 원밖에 공제를 안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천만 원에서 500만 원 빼면 과표가 2,500만 원이 돼요. 증여세율이 1억 밑으로는 10%이기 때문에 2,500만 원에 대해서 10%, 250만 원의 증여세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죠. 자, 남편이 뭐예요? 직장인입니다. 한 달 월급이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돈입니다. 물론 받은 입장에서는 전체 많은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좋지만 이런 것까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당연히 10% 공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증여 공제를 할 때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며느리와 사이는 기타 친족으로 해서 500만 원밖에 공제를 받지 못한다. 꼭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